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그냥 정치의 일환이다. 네, 그냥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럴 뿐이다. 그런 거죠.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핫 이슈입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수다. 너도 나도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확실한 방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밖에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집값 급등 등 현 부동산 시장 혼란 극복의 원인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거기에 따라 여야 후보군들은 너도 나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분야인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민간시장 정비사업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지금 살짝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후보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결국은 뭐 힘겨루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일단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때려 막아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못하게 해서 틀어 막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져나갔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찍어 누르는 걸로, 수요를 누르는 걸로 했는데, 정치인들은 또 반대로, 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정반대의 생각.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 법안들이, 정책적인 법안이 실행될 수 있었던 건 입법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잖아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뭐 대부분 다 뭐 국회의원이나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결국 본인들이 입법 활동에 참여하셔서 다 때려 막은 거 아니었나?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이제는 뭐 활성화시키겠다, 뭐 표결에서 본인은 빠지셨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얼마 전에 누가 저희 부동산 서재 카페에 그런 글을 써주셨어요. 지난 하락장에 정비구역 해제. 이 지금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금 서울의 어떤 신규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정비구역들 해제하고 이런 것에 원흉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렇게 만든 건 누구냐면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사실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결국 시장의 어떤 민의를 읽고서 민심. 그거에 따라서 민심을 읽고서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든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 오명을 다 뒤집어 쓴다? 저도 그거는 맞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 11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면서 수많은 정비구역들이 사업을 하라고 해도 안 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까지 도시정비법은 이렇게 사업을 하라는 얘기만 있었지 하기 싫으면 중간에 어떻게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구나. 법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해제를 위한 내용들을 2012년에 이제 추가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제를 할 거냐. 해제를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권한도 서울시장에게, 그러니까 그 시도지사한테 주어지는 부분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해제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래요. 사업이 가고 있던 곳들, 추진주체가 만들어진 곳, 그러니까 추진주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추진이 설립이 된 곳인데, 네. 적어도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추진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5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추진위를 만든 사업 갔으면 더 안 갈 거면 적어도 50% 이상이 안 하겠다. 반대를 하면 해제할 수 있게. 맞아요. 추진 주체도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 기준을 30%로 뒀어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사업이 가려면 75%,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조합 설립이란 걸 해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30% 이상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역으로 조합 설립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 이상 주민이 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30% 이상 주민이 반대
해제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 신도시사가 결정해서 해제를 할 수 있게 이런 권한이 이제 법에 추가가 됐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해제 출구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필요한 시민들의 얘기들을 들어서 법제화해서 그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죠. 해제 전략을 한 거지. 그럼 누가 제일 나쁜 놈이냐? 군중은 이기적이고 과거를 까먹으며 아무튼 군중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따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책임이 없냐?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제를 그러면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방향 해제를 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좀 필요한 부분들은 해제를 안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걸 보면 좀 지나치게 해제를 유도하는 게 많았죠. 뭐 역사 문화 보존을 이유로 억지로 해제시킨 5긴 1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직이구역 같은 사례들도 있었고 그리고 해제 아까 50%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50%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해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를 집계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50% 이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너무 해제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집계를 유리하게끔 이거는 기준을 세웠다. 이제 이것 때문에 추후에 소송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무리한 수를 많이 두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와 별개로 그런 큰 흐름으로 간 건 누가 잘못이냐? 시민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재개발 구역의 주민들이 해제해달라고 깃발 꽂고 빨간색 깃발 꽂고 우리 집은 절대 재개발 안 된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과가 분명히 나뉘어 있다. 근데 그럼 지금은 왜 그러냐?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시 재개발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시민이니까, 군중이니까, 뻔뻔하니까, 과거는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요구한다. 그때는 재개발하는 거 싫었지만, 지금은 하고 싶어. 나는 요구할 수 있어. 왜? 이건 내 재산권이니까. 그렇지. 내가 유권자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서울시장 나오라, 이기야. 그 소리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군중이 요구하니까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재개발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그냥 정치의 일환이다. 네, 그냥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럴 뿐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큰 흐름이 이렇게 지금 대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장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서 하는 거죠. 재개발 다시 뭐 하겠습니다. 이제 듣기 좋은 말 추가하겠죠. 네. 재개발 다시 활성화하지만 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처럼 불로소득을 뭐 어느 정도 왜냐하면 또 그쪽 표도 받아야 되거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일단 당장 시장이 되는 게. 근데 요번 시장 선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임기가 요번에 길지 않지 않나요? 짧죠. 보궐이니까. 예, 보궐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1년짜리 시장 길지 않은 시장일 것 같은데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대권으로 가려는 그렇죠, 후보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서울시에 뼈를 묻을래 하는 후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봐서 선택하는 몫은 이제 서울시 유권자들한테 있겠죠. 그러게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이런 전략들이 지금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뭔가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해야 되는데 뭐 기존에 있는 거를 또다시 리바이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뉴타운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타운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법이 재정비 촉진이라는 특별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뭐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민 주거경비법이 있고 서울시가 신규 이제 예정구역 지정은 안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기준을 너무 높게 계획을 세워놔가지고 지금 거의 10년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 있냐라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 시의회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럼 그것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언급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도 아마 좀 대대적으로 수정 가해지면서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 좀 이렇게 완화되거나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측면에서는 좀 다이나믹하고 변화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2021년은.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